CCM이라고 해야 되나? 노래 중에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와. 했어요. 저는 제 소신껏 오늘도 기쁘게 이 일을 하고 제가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담아서 매일매일 사실 일하거든요.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빵 드는 순간 모든 게 막 저의 주변에 사람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그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원래 늦잠을 막 많았어요. 근데 저 5시 반쯤에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아, 너무 감사하다. 맞아, 나도 그런 너무 매일매일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게 점점 없어지거든요. 관심이 없거든. 내 건강, 나 안 아픈 거, 나 먹을 거. 그다음에 누가 나 그냥 성가실게. 그래서 막 그 노인복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회의스러워하는 게 노인복지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내 것만 챙기고 하다 보면 똑같이 복지를 나눠줘도 막 더 가져가고 내 것만 하고 그다음에 뭔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고 화내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되게 회의가 온다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어떻게 이해하려고 들면 그분들은 이제 생존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좀 막 내 안위를 위해서 막 그렇게 못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라도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해하려고 들면 근데 이렇게 늙으면서 이제 가치를 굳이 이렇게 턴을 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애로. 근데 그거는 진짜 강력한 의지와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지. 진짜 진실된가? 내가 진실됐나? 아니면 쟤도 나한테 진실됐나?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진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을 만났을 때 다 무섭게 무장해제가 돼버리고 이제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하고도 생전 안 싸우고 살게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시각이 그렇게 더 바뀌면서 지금 이렇게 눈만 마주치고 10분만 이상 있으면 이렇게 싸워야 되는 나이거든요. 그냥 서로 존재 자체로 그런데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또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어떻게 그렇게 됐지 싶으면 내 그 시각과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녁에 요리를 막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 집밥 같은 거 하려면 전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저께도 그렇고 이렇게 저녁에 음식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쵸. 음식 쓰레기 봉투가 나오면 이거를 이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버릴 걸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가 한밤중에 나가서 버리고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장혜리가 뭐 한 거 하다가 말무리에 앉은 거 있나 싶어서 그거를 딱 해서 해주고 가고 이제 그 마음이 그 진실된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못됐거나 이렇게 트집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아, 저건 그랬나 보다, 실수했나 보다, 뭐 잊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아까 그거 왜 그랬어? 아까 왜 눈을 그렇게 떴어? 뭐 그럴 게 없는 거예요. 이번 겨울에 내가 이거 진짜 자랑인데 한번 해야 돼. 남편 자랑? 좋아요. 지난 겨울에 그 남편이 청소 일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오면은 눈 쓰느라고 내가 맨날 눈 오면은 이 빌어먹을 그냥 이 눈을 왜 오냐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근데 눈을 많이 쓸어야 되니까 이제 허리가 딱 굽은 거야. 그래 허리가 딱 굽어갖고 이렇게 그 노점상 시장 할머니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허리가 딱 직각이 돼서 어느 날 드디어 출근을 못 하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잘 못해갖고 출근을 못해갖고 내가 오빠 내가 출근할까 내가 대신 갈까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아침에 내 전기장판이 여기 3층 살고 난 1층 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 전기장판이 고장 난 거야. 안 돼. 그래서 나는 그 뜨겁게 자는 사람인데 그래서 장판이 고장 났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럼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장판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새 거가. 3층에서 허리를 굽어갖고 자기 거를 들고 그거를 기어 내려와서 그냥 깔아지는 게 아니거든. 이불을 다 끌고 걷어내고 매트 걷어내고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이걸 매트를 깔고 그다음에 이불을 또 질질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내려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그냥 바닥이니까 괜찮다고 그걸 갖다 내려 깔아놓고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야 이거는 뭐
생일날 다이아를 사주고 무슨 뭐 세계 일주를 시켜주는 거에다가 비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잖아. 이건 완전히 사랑이지. 근데 이 사랑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헌신. 와, 그래서 내가 나 이 오빠한테 평생 충성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별말을 다 하고 뭐 별거를 다 해주고 어떤 별 두잉을 다 해도 그 비잉에서 느껴지는 하나의 딱 그 순간 있잖아요. 거기서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아마 나 내일부터 어쩌면 소식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장기. 장기. 위를 평생 옥사시켰는데 깜짝 놀랐네. 오늘 촬영하겠니 내일 해가지고. 울어도 돼요? 저는 지금 에리님 그 말씀하신 그 3층, 1층 그 얘기 듣고 저는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기 자랑질이 아니라 막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내가 굳이 자랑이라고 한 거예요.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그 살짝 그 저희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왜냐면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 과정을 거쳐서 나이 먹으면서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말하자면은 그냥 딱 토픽이 그냥 돼서 나한테 한번 어느 구석에 박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성장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 성장이라는 거는 단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뭐 더 철딱서니 없이 뭐 악을 쓰고 그러고 살았겠지.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하는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나빠지기가 쉬운데 의식적으로 가치관이라는 거에 대한 의식을 가지면 그 의지를 다하면 그게 턴이 돼서 다시 옛날 어린애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무슨 화제거리를 들을 때 나한테는 화제가 안 돼. 재미없어. 그냥 그거 말고 왜 진짜 순수한 얘기를 뭔가 했을 때 막 이렇게 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지. 영어로 하면 been there, done that. 그게 뭐야? been there, There? done that. 거기 있었었고 내가 해봤던 거. 그래서 옛날에 다 been there, done that 해봤던 거. 근데 지금 순수한 그걸 다 겪으셨는데 이 순수한 거에 터지신 거고, 저는 그거를 딱 듣고 그동안 내가 오빠한테 고맙다고 생각했던 거를 다 까먹고 그것만 너무 생각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정리가 안 되네요. 맞아요. 그게 지옥 같다 천국 같다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이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게 내 시각이라는 거고 가치관이라는 건데 너무 좋지. 처음에 이제 우리 그 남편이 이제 그 퇴직을 하고 이제 여기 서울랜드 청소하러 간다고 그걸 이력서를 내는데 너무 좋았거든 나는 그게.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이렇게 했던 우여곡절 그때 돼서 그게 너무 좋은 일이어서 내가 막 우리 남편이 좋은데 취직했어. 그래갖고 내가 여기 2층을 막 20명을 갖다가 초대를 해갖고 뭐냐 그 홍어에 뭐 홍어탕 막 해갖고 막 잔치를 했더니 먹든 같이 온 손님한테 언니 이거 잔치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언니 이거 잔치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야, 이게 잔치할 일이야. 이게 잔치할 일이야. 청소한 일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게 난 너무 자랑스럽고 어떤 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남편이 먼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직업에 귀천이 있네 없네 그 시험 문제다 쪼그레미 쳤고 뭐 나 정확하게 기억나. 직업에 가로 열고 쓰는 주관식 문제도 있었어. 조금만 초등학교 때 귀천이었어 그게. 이렇게 가로 열고. 그런데 그게 개념으로만 배우지 진짜 삶으로 뭐 다 뭐 이렇게 다 필요한 직업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네 아들이 하면, 그걸 네 남편이 하면 이렇게 됐을 땐 얘기가 또 달라지는 그거는 이제 개념일 뿐인 거지.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진짜 이 나이에 청소한다고 자발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청소일이 나쁜 게 아닌데 왜 우리는 그게 그동안에 이렇게 힘들었었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입자 없이 그냥 싹 기뻐하고 나도 그게 너무 기쁘고 더 심지어는 우리 애들도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잔치할 일이거든. 왜 잔치를 하냐면은 그러면 새로운 기준이 이웃에서 딱 생긴 거거든. 저기 스테파노 형제님이 청소하는데 당신은 못할 일이 없잖아. 나도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건강한 일인지 몰라요. 남편 말에 의하면은 퇴근할 때 뭐 일거리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 땡 되면 옷 갈아입고 딱 씻고 나오면 되고 땡 하면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싹싹싹싹 치워주는 일이잖아.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시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일 자체에서 불만을 안 가지면. 근데 우리가 의사다, 변호사다,
뭐 검사다. 항상 송사에 휘말린 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일, 아픈 사람 얘기 이런 거지만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은 옷장사, 화장품 장사, 미용실 이런 거래요. 왜냐하면 좋은 일에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좋은 일에 화장품 사고, 그렇지. 좋은 일에 옷 사 입히고, 좋은 일에 머리하고 이런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난 그때 그 소리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 어떻게 그걸 그분은 아셨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일은 진짜 싹싹싹싹 씌우고 심지어 우리 남편은 6시 출근인데 4시 40분이면 나가요. 너무 좋은 너무 좋은 거야. 일찌감치 가서 출근하기 전에 깨끗하게 해놓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그렇게 딱 나가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엇박이 나면은 누구 한 사람은 그렇게 깨어서 이러고 있는 나는 왜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동네 창피해서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집 많고. 그런데 그거가 자체가 이제 축제가 되는 거고 막 그다음에 그 이력서 내서 막 그 된 거에 대해서 막 우리가 막 왜냐면 그 3번째 됐거든. 안 돼가지고 안 돼갖고 떨어졌어.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도대체가 왜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지는 거야? 막 그랬다가 우리 남편이 학력이 좋아요. 서울대학을 나왔어. 떨어졌어. 게다가 너무 고학력이야. 게다가 그래갖고 저 사람은 무슨 의도가 있다. 그래갖고 안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남편은 얼마나 무식하냐면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이력서를 쓸 줄을 모르니까 여기서 서울대공원 가까우니까 종이로 써서 사진을 붙여갖고 갖다 내는 거지. 거기는 받긴 하더라고. 이렇게 받기는. 그래갖고 거기다 갖다 내니까 그 접수받는 사람이 얼굴을 봤잖아. 그러니까는 묘하게 그 사람이 아이고 저분 좋아 보인다. 저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니까 그분이 연락을 준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기 먼저 온 사람 중에 한 분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안 좋게 끝난 적이 있어서 그래요? 아주 이미지가 안 좋다. 한번 그걸 빼고 고졸로 해서 다시 하나 넣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하다. 그래갖고 고졸로 해서 다시 또 학력을 밥 먹다가 그만두면 약간 빨리 그만두거나 뭐 문제를 만들 수 뭐가 있고. 그랬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겠지. 그래갖고 고졸로 하나 적어가지고 간 거야. 근데 학력 위조네. 청소 학력 위조한 거야. 청소하러 원서 넣었는데 떨어졌거든. 근데 그 다음번에 경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비를 넣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서울랜드에. 그러고 났는데 요번에 또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이 와갖고 이제 위조를 해갖고 청소를 냈잖아. 그래갖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그 사람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력서에 이제 봤던 건데. 근데 똑같은 인간이 이번에 학력을 위조해서 왔으니까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여기다 집어넣느냐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솔직하게 말했대요. 학력 위조한 거는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딱 3가지인 거야. 첫째는 청소나 둘째 경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3번째는 창고 관리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3가지로 좁혀서 이거로 지금 나온 거는 지금 다 넣어보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진실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없는 게 그래서 뽑혔잖아. 그래갖고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 서울랜드를 굉장히 열심히 잘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하드워크예요. 이런 봄철에는 단체로 오는. 그래서 우리가 막 봄철 되면 오빠 이거 진짜 막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거기서 한참 하다가 이제 주일날이 더 바쁘잖아요. 우리는 성당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갖고 다른 불만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좋은 일자리가 이제 정직원 뽑는 게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엄마 저 성당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랬더니 우리 식구 중에서 기도할 사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저 아니고 나 아니면은 누나 아니면 아빠인데 누나일 리는 없을 것 같고 왜 아빠 무슨 일 있는데 그랬더니 비밀이에요. 아빠가 비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엄마 이거 비밀인데요. 아빠 지금 적성검사까지 합격했는데 마지막 면접이 남았는데 굉장히 떨고 계셔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근데 너한테는 얘기를 했니? 그랬더니 이력서를 쓰기로 안 받는 거야. 컴퓨터로 해야 되는 거야. 못해.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래도 우리 우리 식구들 중에 제일 난 게 영석인가 싶어갖고 탁구 치고 있는데 전화 왔더래잖아. 그래서 그게 돼갖고 지금 거길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여기에다 비하면 너무 쉬운 거지. 너무 쉽고 너무 기쁜 건데 여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일이 이제 하드하다고. 그러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도 왜냐면 목적이 그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쉬운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성형 그거 하지 마. 돈 받는 만큼만 해. 그만해. 돈 받는 그렇지. 만큼만 해. 그렇지. 이런데는데 이 사람 생각은 돈 받는 만큼 하려면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일이 힘들지가 않고 기쁘고 그 사람은 돈은 이거 주면서 자꾸 이것저것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게 그게 결국은 우리 그 가치관이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남편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바꿔나가는 거에서 그러니까 다이어트에서 시작돼서 그다음에 다이어트에서 내 몸이어서 내 몸을 어디까지에다가 두느냐 나한테 두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는 데까지 두느냐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제 제가 예전 직장이 되게 편한 직장이었거든요. 외국계고 재택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면 되고 휴가도 처음에 22일 주고 1년 하나씩 쭉쭉쭉 생기고 퇴직금도 159%인가 주다가 5년 지난부터 189% 줘요. 너무 그리고 연봉도 빵빵빵 그리고 하는 일도 저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해서 뭔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 이라는 의미를 못 찾고 있다가 이제 계기가 이제 임신을 하면서 임신이 안 되고 하면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빵 드는 순간 모든 게 막 저의 주변에 사람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그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유튜브 찍으면서 임상영양사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임상영양사를 하려고 봤더니 영양사가 있어야 돼요. 영양사 자격증이. 영양사 자격증이 있으려면 식품영양학과 조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전공을 하고 회사를 다니니 옵션을 보니까 방송통신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걸 하셨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 했고 이제 두 번째 학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생의 주변 환경이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 직업의 오퍼도 받고 제가 병원으로 이직했잖아요. 근데 기능학병원으로 이직했어요. 네, 기능의학병원으로 이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1월과 2월. 그러니까 우리 만난 이후네. 그쵸. 겸님 만난 건 8월쯤이었고 제가 이 식단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 년도 11월이었으니까 참 인생이 바뀌네. 엄청 빨리 바뀌어요. 속도가 되게 다르게 바뀌어요. 그러네. 정말. 제가 식단 바꾸고 나서 임상영양 해야지 하자마자 겸님 만났고 그 생각하자마자 겸님 만났고 한 학기 지나다마자 지금 원장님 만났고 지금 원장님 만나가지고 심지어 장례축 해가지고 원장님 발달센터 만드시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 주변 사람 이렇게 식단을 같이 하시는 분들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 담임 선생님 만나가지고 요가하면서 그 담임 선생님 요가 어떤 원데이 클래스에 다른 네. 분이랑 같이 하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왔었어요. 그때 겸님이 유튜브 팀한테 같이 갈 사람 없어 쳐요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또 오고 싶은 사람으로 가지고 참 네. 묘하다. 왔어요 또.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에너지랑 뭔가 목적이 맞으면 목적이 선하면 방향이 올바르면 방향이 올바르면 이 주변 사람 바뀌는 속도가 그다음에 내 몸이 바뀌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있죠. 그 사장님께서 아침에 4시 반에 가는 거 제가 원래 늦잠을 몇 많았어요. 9시 재택이면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8시 55분에 일어나요. 맞췄다. 8시 55분에 딱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 5시 반에 5시 반쯤에 일어나서 이게 눈이 떠지고 병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근데 오래 걸려요. 그 목적을 찾는 게. 하루아침에 뭐 나는 한계기증 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되지? 계속 고민하다 보면 언젠가 진짜 마법같이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쫙 나가지. 그게 그냥 쫙 주변이 나가지. 그냥 바뀌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옛날 같았으면 하기 싫어 그러면 진짜 하기 싫어서 주저앉고 안 하게 되는데 좀 하기 싫은데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게 그거더라고. 내가 그걸 요새 막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하는 거 있지. 내가 뭔가 내가 일어나가는 하는 거. 거는 메이크야. 메이크 수준이야. 근데 그 영혼의 목적에 맞아서 내가 그 진짜 선한 뜻을 갖고 그 방향을 딱 가지면 그때는 크리에이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이크, 내가 할 수 있는, 에고가 할 수 있는 메이크와 그 다음에 진짜 그 영혼의 목적에 맞는 그 크리에이트가 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쫙쫙쫙 모여지고 그때 진행이 쫙쫙쫙쫙 되는
그 차이라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음. 딱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막 오고 계속 상황이 그냥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기획해서 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그러니까요.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잖아요. 기대해봐요. 정말 기대했어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하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있어서 그래. 맞아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만 만나 있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네. 객적인 모임에 가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상하죠. 이상하죠. 굉장히 저도 옛날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안 듣지. 이상하게 그리고 이런 생각하고. 얘기를 유튜브로 뭐, 아우, 진짜 40분 넘게 안 듣지. 근데 이런 걸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힐링이 되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같이 공명하는 거지. 아니, 저기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아이고. 동네 근데 아줌마 같지만. 아니, 근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네. 그렇게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게 네. 동네 아줌마 같아서가 아니라 애들을 그렇게 음식을 챙겨 먹고 무슨 그러니까요. 할 때마다 보니까 다 해서 먹이고 있고 막 음식이 벌써 조회가 뭐 웬만한 주부하고 차원이 달리는데 저의 그러니까 메인은 응. 아내이고 주부이고 병원에서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게 궁금해.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서울대 가고 서울대 아유, 서울대 가고 서울대가 흔하네요. 서울대 가고 뭐 인류 대학 가고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름 높아지고 그런 거를 꿈으로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아니었고 제가 CCM이라고 해야 되나? 노래 중에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게 그 어린 시절에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와닿았어요. 남들은 저기 높은 곳을 향해서 막 가는데 나는 저거는 원하지 않아. 그냥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린 시절 노력하고 해서 이룬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와. 했어요. 제가 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신앙이 주신 거죠. 주신 거지. 주신 거겠죠. 주신 거지.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끝내고 의사가 됐고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게 그 순간순간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 가장 힘든 거는 제가 남이 힘들고 이런 거를 보면 마음이 감당이 안 돼서 특히 어린아이들, 아픈 아이들을 보면 이게 소아과 돌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게 소아과 교수님들이 정 선생은 소아과가 딱이야. 엄마들도 좋아하고 인상도 아주 서글서글하고 딱이야 그랬는데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지나가면 애가 없고 그냥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화장실 가서 진짜 많이 울고 그러니까 그 엄마들한테 엄마들도 많이 힘드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학과는 사람 챙기고 그래도 과를 선택해야 되면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고 그래도 애들 보라는 어른들이 마음이 덜 아프니까 그냥 내 과다. 내과다. 이렇게 해서 내과를 수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애를 좀 오래 했거든요. 연애를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해서 바쁘실 때도 짬을 내서 그 안에서 했겠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선배랑 올해 한 5, 6년 정도 하고 인턴이 끝날 때쯤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레지던트 때는 이제 바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죠. 근데 일반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고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제 내과 저희 때는 내과가 이제 4년이었거든요. 지금 3년인데 4년을 하고 전공을 또 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주부로서 아내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보통은 이제 친구들이 애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떤 게 돈 잘 벌고 맞아. 어떤 게 몸 편하고 음. 어떤 게 위험 부담 적고 그렇지, 이거를 그렇지. 먼저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도 엄마고 그리고 아내니까 뭘 하지? 생각했어요. 확인했다가 딱인 거예요. 왜냐하면 검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보람? 그러니까 어떤 시술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선택을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맞아요.
지금은 한 6년, 7년 정도 검진센터에서 이제 검진하고 있거든요. 저도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요. 근데 옛날부터 새벽형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은 되게 아무도 저를 방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묵상을 할 때도 있고,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운동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4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진짜. 할머니라 그랬어요, 할머니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일을 하고, 집안일 하거나 애들 먹을 거나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출근을 했다가 퇴근 일찍 해요. 애들이 학교 돌아올 때쯤 되면 저도 집에 와 있고, 오, 네, 좋네. 집에 와 있고, 집에 와서 애들 케어하고, 남편이 올 때쯤 되면 이미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최고 부러워하겠다. 네? 저희들 중에서는. 최고 부러워하겠어. 남편들 중에서. 표현을 잘 안 한 경상도 남자라서 음. 어쨌든 항상 그냥 그래서 제가 동네 아줌마라고 한 거예요. 애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학교 갈 때는 저희 엄마 같은 아파트 사시거든요. 다른 동에 저희 엄마가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있잖아요. 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조금 일찍 오는 날은 간식 다 만들어 놨잖아요. 꺼내고 먹고. 저는 그냥 병원에서는 사실 또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성격 자체가 좀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기질이 좀 일에 많이 있어서 그렇구나. 강박적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서워해요, 저를. 오. 그러니까 약간은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은데 일할 때는 또 다른 정확한 사람이 기준이 예, 있어서. 예,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전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나도 그런 너무 매일매일 너무 감사해요. 출근하는 그 길 자체가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준비를 했고 나를 기다리는 직장을 가고 직장에 가서 사실 의사라고 좋은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다는 약간의 그것만 있어도 그런 게 있어도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저는 사실 더 좋은 게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을 더 많이 하고 뭘 어떻게 한자한테 해준다고 해서 제 봉급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페이닥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다.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더 잘해줘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 시간 안에 이 일을 하면 되니까 그것도 너무 좋아요. 맞아. 그게 변수가 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것 같아. 난 제일 그치? 좋은 걸로 해주면 되고 그리고 저를 터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소신껏 오늘도 기쁘게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저는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담아서 매일매일 사실 일하거든요. 저기 높은 산이 된 건 아니지만 진짜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매일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오전 일하고 오후도 너무 빨리 마치니까 사실은 진짜 주부예요. 애들 학교 갈 시간에 잠깐 잠깐 나갔다 오고 아니 우리 갔다 놀다도 네. 애들보다 늦거든요. 네. 아니 심지어 애들 어렸을 때 유치원 때는 이렇게 유치원을 보내면은 다른 엄마들 유치원을 보내면서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 쭈르륵 있으면 들어와. 그러면 애들 남은 밥 먹어. 그러면 커피 마셔 놀아. 좀 있으면 애들이 와. 너무 빡. 놀다 보면 놀다 보면 애들이 벌써 다 끝나고 오는 거야. 그죠? 벌써 그렇게 산 지가 결혼한 2010년에 했으니까 15년 차인가요? 15년 차를 그렇게 꾸준히? 그냥 그렇게 와. 살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진짜 매일.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을 네네.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초대를 받았을 때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어떤 제 삶에 세경 선생님을 만나고 비포 애프터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길에 너무 좋은 분이 계시네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한 음식을 선물을 잘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 같은 거 싸서 잘 그냥 작은 선물로 잘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티칭을 못 하잖아요. 시간을 낼 수 없고 그만큼 거기다 또 에너지를 쏟을 수 없는데 그냥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 되잖아요. 책을 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쌀국수를 드리면 되고 또띠아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그러나 하고 싶은 거. 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 의미다. 네, 그래서 왔어요. 그런 사실은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이미 뭐 20년 전부터 양배추 계속 쪄서 잡수고 계시고. 제가 야채를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음식 본연의 맛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과일 주스, 야채 주스 이런 거 먹는다고 하면 전 주스 저 안 먹거든요. 그냥 그냥 먹는 게 그게 너무 진짜지. 좋아요. 맞아. 씹어 먹는 거. 아무것도 속에 들어있지 않은데 처음 아삭 씹어 먹은 그 파프리카의 그 야채즙 그게 온몸에 쑥 흡수되는 그런 거를 너무 예민하게 느껴요. 그 맛. 예민하게 느낄 만큼의 건강한 몸이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미 건강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느끼고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자극적인 몸이 돼서 그거는 별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한 자극이 자리가 없어. 다른 좀 나쁜 신호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극으로 못 느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알아요.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냐고. 왜냐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케이스니까. 이분은 파프리카를 딱 먹어도 그게 막 온몸에 어떻게 되는지 그 느낌을 쫙 오지만 근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면 막 좀 더 센 마라탕 막 이런 걸 먹어야 뭔가 그쵸. 이렇게 자극을 느낀다고. 내성이 올라간 거지.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불량식품 안 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을 줄 알아야죠. 저도 모임도 가야 되고 애들도 너무 안 먹이면 길바닥에 주워서 먹는데요. 진짜 집에서 너무 안 먹이면 밖에서 엄마 몰래 먹고 그래서 애들이 골라오는 과자 먹어도 돼 라고 하는데 근데 애들이 많이 못 먹어요. 과자 한 봉지 뜯어도 엄마 사도 돼? 마음껏 사 이렇게 하는데 뜯어도 한두 개 먹고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맛이 없나 봐요. 다행히도. 네. 적응이 이미 된 거죠. 자연적인 맛에. 근데 제가 강요하진 않아요. 강요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다 이겼잖아. 자연을 이기고 라면을 통해서 아니면 뭐 마라탕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다 이겼잖아.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자연을 만나면 이게 이기는 것 같아. 네, 그런 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천연이 원래 본질이 이기는구나. 그냥 우리 몸에 있는 힘이 원래 되게 경이롭게 정교하고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걸로만 돌리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항상. 근데 현장에서 보통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봐요? 계시면? 제가 처음에 한자를 봤을 때보다 젊은 사람들의 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내시경 하는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선종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대장에서 암으로 가기 전에 그런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대장 내시경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용종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하고 저희 그냥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 만나도 느끼는 게 식사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너무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안 좋은 거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이렇게 뭐 학회적으로 이렇게 딱 뜨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 저희가 얘기하기에 뭐 용종 많으면 포도송이가 달린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덜렁덜렁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젊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암, 저, 중, 고가 있으면 그러니까 위험. 그러니까 암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평생 안 하다가 자녀 손에 효도 검진이라고 오신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깨끗한 거예요. 시골에서 된장 먹고 그냥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 차라리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관리를 안 했으니까 그분의 삶을 제가 다 듣고 검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처음 하는데도 너무 깨끗한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역으로 이제 유추를 해보실 수 네네. 있겠네요. 이분은 진짜 삶이 좀 클리어하신가 보다. 습관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검사를 하기 전에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화를 아예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 네,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꼭 인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거든요.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아. 네, 검사로 네.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아. 선생님이 먼저 웃고 인사해주면. 검사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근데 그거 할 틈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왜냐하면
환자 바뀌는 사이에 그전 환자 차팅도 하고 맞아요. 그 빠진 거 없는지 음.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가 나가기 직전에 그럼 여러 징후도 봐야 되고 나갔던 환자가 괜찮은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화 돼 있고 간호사도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에는 정말 초집중해서 하는 거죠. 전혀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바쁠지. 전혀. 병원에 하기 전에는 그 가잖아요. 선생님 왜 이거밖에 얘기 안 해주지? 나랑은 그만큼 모르는데 나 때문에 쓰시는 다 그 이후의 시간이 시스템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또 기록을 잘 해놔야지 다른 선생님이 맞아요. 봤을 때 보게 됐을 때 그거를 이 환자가 또 놓치고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고 거기 있는 동안은 진짜 정신 하나도 없지. 네, 그때는 진짜 초집중해서 하고 그래서 좋아요. 에너지를 딱 이중생활 하니까 너무 맞아요. 좋아. 이중생활 맞아요. 진짜 이중생활이에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 엄마의 직업을 알 수 있잖아요. 어릴 때. 근데 우리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근데 엄마는 부엌에 서 있어.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 그림을 봐서 몰라. 보면 그래서 다들 요리사인 줄 알았대요. 좋다. 이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모습이 우리가 어릴 때 꿈꿨던 모습인 거야. 그런가? 진짜 꿈꿨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꿈을 꾼지 잊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싫었던 거 막 그건 하기 싫은 거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염력으로 다 지금 살고 있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 많이 머물러서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구름 같은 그런 동산이 꿈이어갖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꿈이에요. 여전히 죽을 때까지 꿈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알게 모르게 어쩌면 지금 우리 삶이 언젠가의 나의 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제 뭐랄까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 지켜내야 되는 것들과 고민해야 되는 것들 얘들을 잘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좋은 선택들을 그렇죠. 내리고 또 적당히 힘을 빼서 약간 흘러가고 그래. 또 좋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저는 약간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건 모두가 다 어렸을 때 꿈이 명확하게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이제 가면서 잊혀져 가고 뭔가 타협이 되고 설명이 다르게 돼버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좀 이야기 들으면 지금 저는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본인이 원했던 거 아까 그 노래 CCM 가사처럼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 노력했을 것이고 노력해야죠. 네. 왜냐하면 저는 또 사람이 꿈만 꾸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진짜 잘못된 삶이라 생각하고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공짜로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그게 맞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자면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니까 저의 학문적인 부분도 제가 나름 루틴이 있어요. 아침을 그렇게 일찍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오후 시간은 진짜 오로지 주부기 때문에 오전에 저를 위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짱 루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최신 직연 논문을 하나 보고 보고 말씀 보고 잠깐 기도를 하고 운동을 하고 교과서처럼 총알 다 장전해가지고 나갔으니까 겁이 안 나는 거다. 그럼 너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겠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그 에너지가 감사와 그 행복과 그 모든 에너지 풀이에요. 풀.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직장에서 저 쓰고. 상태가 거저받는 은총이라는 거거든. 우리가 말할 때 은총, 은혜라고 말하는 게 저거는 의지해서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저거는 하늘로부터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 육, 혼 중에서 그 영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거저받는 거지. 그 부분이야. 그래서 채워져서 그 충만한 그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이 그거지. 똑같은 우리 휴먼비잉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해도 7시가 안 넘죠. 그러니까 아침이 빠르니까 4시가 되면 일어나니까 7시 조금. 그래도 한참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제 알람이 울리기 전 괴로워할 시간이죠. 그러니 상실감이 들어갈 틈이 없네요. 그죠?
행복해요. 상실감 같은 근데 진짜 복인 게 목적을 너무 엄청 일찍 찾으신 것 같아요. 나는 아내가 되고 싶고 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고 그리고 높은 산보다 이거를 어렸을 때 찾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렸을 그러니까 때. 그게 너무 부러운. 근데 나는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럴 수는 있거든. 근데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속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그걸 잃었다 생각했을 때 그냥 더 이상 큰 흥미가 안 되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지속된다는 게 그래서 내가 그걸 은총이라 그러고 저렇게 밀어 그린 거야. 저게 신비지. 매일매일 충전해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충전해서 다시 리차지 하듯이 매일매일 그 충전을 통해서 아침에. 아침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렇게 했죠. 꿈의 분을 만났네요. 대단. 자기 차례가 드디어 왔어. 자기는 저분들 얘기할 때 자기 계속 걱정했어요. 이번엔 걱정 안 했어요? 그냥 잘 다행이다. 들었어요. 이거를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너무 다 좋은 분들이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막 이런 것들이랑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 막 이런 것들이랑 또 기적적인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막 바로바로 이뤄내는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고 그냥 내 이야기는 담담히 얘기해야겠다. 여기 오려고 했던 그 목적도 예전에 27화에 보면은 옆에 앉으셔서 남편분과 사이가 좋아지셨다라는 분이 네. 있으셨잖아요. 라면 안 먹고. 예, 그분. 여기. 그분이 딱 거의 저랑 비슷했는데 그분 말하고 밝아지는 그 계기를 들으면서 뭔가 에너지가 확 오면서 항상 저도 기독교라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날은 저도 에리님 같은 어른이 다른 분이라도 주변에 좋은 어른이 있고 그분처럼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 앉혀주셨어요. 에린이 같은 게 아니라 에린이를 만나봐 이러면서 여기를 쫙 앉혀지고 에린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말도 안 되게 좋은 분들을 함께 이렇게 딱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뭐 만들 수가 없는 막 그냥 그런 것들이었고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결혼 7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됐어요. 시험관 아기 시술로.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뭔가가 이상하더라고요. 몸이 막 붓고 7개월을 하루 앞둔 날 이제 일반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임신 7개월 때. 네, 7개월을 하루 남겨두고 가봐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서 오전에 가서 이제 원장님을 만나고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 중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검사 막 해주시고 오늘 출산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출산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출산하러 온 게 아니라 임신 중독증의 증상이 있어서 온 건데 근데 또 말도 안 되게 막 좀 붓고 잠을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기대자기도 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입원은 하겠다. 왠지 가면 입원은 할 것 같고 했는데 갑자기 출산 잘하세요 하게 이분 무슨 실수하셨네. 출산하러 온 사람 아닌데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